대전의 한 노인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여성이 죽은 남편이 남긴 노트를 공개하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모두를 울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숨겨진 비밀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사랑,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의 순간까지. 이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과연 노트에 담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고백의 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전 시내의 한 노인대학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3월의 햇살이 나무 책상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7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앉아있는 강의실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로 숨죽여 울고 있었죠. 김민석 교수는 글쓰기 수업 중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는데 그날 마지막 발표자였던 박지영 씨의 이야기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난 건 55해 전이었습니다. 박지영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22살이었고 그분은 30살이었죠.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박지영 씨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온 평범한 한국 여성의 삶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결혼과 출산의 기쁨, 생활고의 어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까지.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에는 어딘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편지 같은 느낌이었죠. 그분은 제게 매일 아침 글을 써서 남겨두셨습니다. 때로는 시, 때로는 짧은 편지, 때로는 그날의 일기였죠. 3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강의실은 점점 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김민석 교수는 자신의 강의 경력 15년 동안 이렇게 수강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글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영 씨의 글에는 삶의 진실함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제가 아팠을 때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꽃은 시들어도 그 향기는 남는 법이야. 내 미소도 그렇게 내 기억에 남을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씨가 낡은 노트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첫날 도서관에서 본 그 얼굴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내 마음속 당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손끝에 스치는 온기, 눈빛에 담긴 염려, 새벽에 올려두는 이불. 그 모든 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박지영 씨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강의실의 많은 수강생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김민석 교수는 문학의 힘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된 감정이 담긴 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글들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글은 제 남편이 쓴 겁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첫사랑에게 쓴 편지들이죠. 강의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김민석 교수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눈을 크게 떴어요. 박지영 씨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제가 닿지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이 노트들을 발견한 건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보다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 글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묶여 있던 게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글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강희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었죠. 김민석 교수는 이 순간이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박지영 씨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 남편의 첫사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지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강생들을 바라보았죠. 바로 젊은 시절의 저입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김민석 교수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눈을 크게 떴죠. 박지영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남편 박준호와 저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박지영 씨는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주름진 얼굴 뒤로 22살 꽃다운 청춘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 했어요. 준호 씨는 저에게 매일 도서관 책상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였는데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이 담기기 시작했죠. 저도 그의 마음에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수강생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시련을 줬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때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준호 씨에게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박지영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부산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고 동생들도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되면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다시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누군가 감동한 듯 작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인생에서 펼쳐진 것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말에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5년 사이 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힘든 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안경도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눈빛으로요. 박지영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인생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준호 씨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김민석 교수는 그녀에게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눈짓으로 물었고 박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마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첫사랑의 그림자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아이러니와 깊은 감정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죠. 물론 부부싸움도 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50년을 함께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첫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히 잊지 못하는 추억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강의실의 수강생들은 깊은 공감과 이해의 눈빛으로 박지영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대, 70대의 노인들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듯 했어요.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이 첫사랑에게 쓰는 편지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박지영 씨는 다시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란 페이지 위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롱을 정리하다가 이 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장인 줄 알았는데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내 첫사랑에게라는 제목이 적혀 있더군요. 박지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노트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 첫사랑에게.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그날처럼 선명하게.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후 나는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죠.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첫눈에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그 특유의 미소, 책을 읽을 때 살짝 찡그리는 눈썹,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당신은 변했지만 내 마음속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박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수강생의 눈이 박지영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녀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노트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소. 당신이 예전에 나를 기억하고 실망할까봐 혹은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소.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박지영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강인한 의지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보다는 깊은 이해와 수용의 빛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비밀을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노트를 더 읽어나가면서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노트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긴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손 안에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자신의 첫사랑, 즉 젊은 시절의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미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여정을 기록한 것이었죠. 김민석 교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삶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노트에는 우리의 결혼 생활 5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족으로서 함께한 소소한 일상,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준 순간들까지. 남편은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의 첫사랑에게 이야기하듯 적었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지영이가 화를 냈소. 내가 딸아이의 학부모 모임에 또 빠졌기 때문이요.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영이의 실망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소. 당신이 부산으로 떠났을 때 느꼈던 그 상실감이 떠올랐소.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소. 내일은 꼭 일찍 퇴근해서 지영이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야겠소. 박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와 대화하면서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노트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김민석 교수는 이 순간이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는 그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쓴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지영 씨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 같소.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하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구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 모습, 햇살에 반짝이던 당신의 눈동자.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소.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즉시 알아봤어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 나를 알아보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소. 그때 결심했지요. 이번에는 절대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매일 당신을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소. 젊은 시절 도서관에서 만난 그 첫사랑의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함께 나눈 일상의 순간들이었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행복한 눈물,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던 그 강인함,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서 만나는 당신의 미소. 내가 1000번 더 살아도 나는 다시 당신을 선택할 것이요.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당신 박지영에게. 박지영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수강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깊은 감동의 말을 잃은 듯 했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노트를 통해 마지막 고백을 남긴 거예요. 박지영 씨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표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처음에는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남편은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박지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았어요. 그가 저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숨겼고 저도 어쩌면 그것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박지영 씨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인생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는 법이에요. 남편과 저는 그런 묵시적 이해 속에서 5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노트에서 발견한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남편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당신을 2번 만난 것이요. 첫 번째는 순수한 첫사랑으로, 두 번째는 깊은 인연으로. 그 2번의 만남이 하나로 이어져 우리의 삶이 되었소.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이 이 노트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부디 웃을 수 있기를 바라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웠으니까.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김민석 교수는 문학의 힘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된 감정이 담긴 이야기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이 노트들을 통해 저는 남편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저를 사랑했는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요. 박지영 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는 이제 이 노트들을 통해 남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서 그에게 응답하죠. 그것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70명 남짓한 수강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여러분에게 고백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눈빛으로, 때로는 침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50년 동안 매일 아침 글을 쓰는 행위로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박지영 씨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른이 훨씬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렷하고 강인한 목소리였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말로, 글로, 행동으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늦은 고백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지영 씨의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영 씨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박수치는 사람들, 깊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김민석 교수는 55세의 나이에 글쓰기를 가르치며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박지영 씨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영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박지영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 하지 못한 고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글로 표현해 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몇몇은 박지영 씨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오늘의 수업 일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수업에서는 박지영 씨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대해 배웠다. 문학은 단순히 아름다운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감정과 삶의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음 수업에서는 그의 펜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김민석 교수는 문득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것들을 이제는 고백해야 할 때가 아닐까? 수업이 끝난 후 김민석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황혼이 내리고 있었고 대학 캠퍼스는 서서히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죠. 그는 책상에 앉아 오늘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오랫동안 문학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박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노트를 품에 안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박지영님.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할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깐만 앉을게요. 수업이 끝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전기포트를 켜고 차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생들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박지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려웠지만 교수님께만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뜨거운 물을 찾자네, 그리고 이제 65해를 살아온 인생의 지혜가 담긴 한 여인의 고백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제가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박지영 씨의 질문에 김민석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늘 수업 시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어요. 노트를 발견하셨을 때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요? 박지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알았어요. 김민석 교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1년 후에요? 그렇다면 50년 가까이 두 분 모두 서로 알면서도.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박지영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죠. 김민석 교수는 찻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박지영 씨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죠. 눈을 감으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는데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대학 도서관 앞에 서 있더군요. 그녀의 눈에 깊은 추억이 어렸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한 듯 했어요. 남편은 저를 도서관 안으로 데려갔고 우리가 처음 마주쳤던 그 자리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우리가 대학 시절에 주고받았던 쪽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더군요. 김민석 교수는 감동적인 순간을 상상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서 알았어요. 그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거나 배신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셨나요? 김민석 교수가 물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라고만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로도 50년 동안 이 비밀에 대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민석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왜 모른 척 하셨던 거죠? 박지영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황혼의 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 비밀이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로 남아있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듯 했어요. 그렇게 50년을 사셨군요.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과거의 연결고리도 함께 간직했으니까요. 마치 두 번의 인생을 함께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지영 씨는 노트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 노트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더군요. 정말요? 김민석 교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네, 결혼 20주년 기념일 즈음에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로 당신이 내 비밀을 알게 된 지 19년이 되었소. 당신이 모른 척해준 그 배려가 내게는 가장 큰 사랑의 증표였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했던 거예요. 김민석 교수는 깊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였지만 눈앞에 이 여인이 실제로 경험한 진실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박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거나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노트들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김민석 교수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라니요? 박지영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수용과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네, 이제는 제가 남편에게 응답할 차례예요. 50년 동안 그가 쓴 편지에 대한 제 대답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 두고 올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녀의 말에 김민석 교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실 건가요? 박지영 씨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생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라고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황혼의 빛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김민석 교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민석 교수는 오랫동안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노인대학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학기를 마무리하며 수강생들에게 물었어요. 이번 학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지영 씨의 고백의 날이요. 그때 강의실 뒷문이 살짝 열리고 박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쓴 마지막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모든 수강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박지영 씨는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에게 쓴 첫 번째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읽어드릴게요. 박지영 씨가 노트를 펼치자 강의실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준호에게. 그리고 그날 대전의 한 노인대학 강의실은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였죠. 박지영 씨의 고백의 날은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들 자신의 고백을 용기 내어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